네, 오늘은 2025년도 뜨거웠던 섹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2026년도 전망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있겠죠.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일단 반도체 투톱, 일단 우리 시장 시가총액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매도세가 반도체 투톱에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지수 자체적인 영향도 크게 주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 방향성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한다라는 점은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11월 달에 역대 최대 순매도를 했습니다. 14조 원가량을 팔았는데 여기서 12조 원가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를 8조 원가량 팔았고요. 삼성전자를 4조 원가량 팔았는데요. 전체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도세 76%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 있었다라는 점이 꽤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순매도가 거세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11월 달에 잠깐 쉬어갔었죠. 일단 이 점은 AI 거품론이 11월 달에 미국에서 강하게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있었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대비해서는 아직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역사적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매출이 높았던 연도 2017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7년도에는 외국인 지분율과 반도체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죠. 다만 현재 2025년도 계속해서 디램 가격은 오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역사적인 평균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외국인의 지분 확대 가능성은 이만큼이나 상방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연준의 QT도 종료가 됐고 또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12월 달에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외국인이 다시 반도체 투톱을 강하게 사들이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도 열어보시죠. 그리고 또 가장 뜨거웠던 게 바로 구글 TPU의 등장입니다. 11월 달을 기점으로 구글 TPU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 GPU의 아성이 조금 흔들렸죠. 일단 2025년도 11월 달 구글 진영과 오픈 AI 진영 미증시에서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구글 진영 같은 경우에는 구글 TPU,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구글의 주가, 그러니까 알파벳의 주가는 11월 달에 약 13%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11월 달에 15%가량 하락했죠.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TPU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GPU가 지금 시장 점유율 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TPU가 성능이 지금 제미나이 3가 오픈 AI를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면서 TPU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ASIC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가 이기든 상관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TPU 안에도 HBM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모든 ASIC 반도체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TPU 한 장당 약 6개에서 8개가량의 HBM이 들어가는데 또 내년에는 이 삼성전자가 구글 TPU에 HBM4를 납품 계약했다라는 소식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3E를 구글 TPU에 납품하고 있는데 내년 HBM의 4에 대한 이러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한 겁니다. 지금 올해 3배가량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어제자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어디든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호황을 불어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ASIC HBM에 대한 용량 전망 추이와 전망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ASIC 반도체 자체도 앞으로 HBM의 개수를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더 좋은 HBM을 사용하기 때문에 HBM을 만드는 우리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아무튼 간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장도 열어보시죠.
이제 반도체 2차 상승기가 다가온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정말로 내년이 슈퍼사이클이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추이 전망을 보시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대비 2025년 이미 2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격화되는 구매 경쟁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요가 정말 공급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공급을 50%가량 웃도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디램, 그러니까 서버용 디램에 대한 이 가격을 하반기에 80%가량 올렸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장기 공급 계약도 범용 반도체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2027년까지는 탄탄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빨간색이 11월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지금 8월과 대비해서도 10월과 대비해서도 디램 모듈, 낸드, SSD까지 모든 반도체 시장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이제 100조를 넘어설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81조 원가량이 예상되는데 내년 반도체 투톱의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40%를 반도체 투톱이 가져갈 것이란 매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외국인도 들어올 테고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시장입니다. 다음 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제약 수익률이 디커플링 됐다라는 점은 꽤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2025년도에 약 37%가량 올랐는데요. 지수만 봤을 때 37%가 올랐는데 코스닥 제약 업종에서의 상승률은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지수보다 코스닥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는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60%가량 올해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13%밖에 못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렇게 엇갈린 이유에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가 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대형 바이오주,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을 진행하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위주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를 100%까지 올리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는 정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웠고 이에 따라 코스피 제약사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던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텍 기업, 그러니까 기술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됐고요.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지금 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텍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었죠. 2025년도에도 실제로 이렇게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금리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미국 금리 전망을 보면요. 상반기에는 하락하는 기조,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하반기에는 유지되거나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기에는 할인율이 축소될 테니까 제약 바이오텍, 그러니까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할인율 축소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지고요. R&D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텍 기업들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대형주 제약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금리가 반등하는 하반기에 더 매력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장도 열어보시죠. 그렇다면 이제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세 가지, 그리고 2026년도에도 뜨거울 섹터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를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시장이죠. GLP-1을 기반으로요. 이제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뿐만 아니라 적응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치매로 이제 임상을 했다가 조금 실패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 GLP-1이 뭐 비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굉장히 많은 적응증으로 확대된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그러한 치료제가 특허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이 출시를 임박했고요. 빅파마의 신규 기전, 근육 유지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GLP-1으로 가장 이제 부작용으로 꼽혔던 게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미약품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발표를 했죠. HM17371인데요. 내년 임상 하반기에 발표를 하니까 일상 결과거든요. 이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에 오포글리포린, 그러니까 먹는 비만약을 출시하게 됩니다. 올해 안으로 FDA 승인을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먹는 비만약 시장 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열어보시죠. 두 번째 섹터는요, 항암제 시장입니다. 일단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엔도가 비만 시장이고요, 온코가 항암제 시장입니다. 보시면 엔도는 2032년에 전망이 약 151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온코 시장은 42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3배가량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중도 크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초고가 항암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큰 만큼 앞으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 시장 안에서는 보로노이를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로노이 내일 BRN11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요. 임상 데이터 발표하니까요. 오늘 보로노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뇌질환 치료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구가 뜨겁죠. 치료제 개발도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업화 알츠하이머 치료제 매출 추이도 지금 2025년부터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처방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ABL 바이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게 바로 ABL 바이오의 그래파디비 플랫폼이었죠.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플랫폼인데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꾸준히 빅파마들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장도 열어보시죠.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12월 주요 일정을 제가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요, D&D 파마텍의 무상 증자 상장일이고요. 내일부터 애쉬학회가 열립니다. 혈액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발표될지도 기대가 되고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어떤 소식이 나올지 잘 팔로잉 해보시고 이번 달 마지막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CDMO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다음 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이슈 빠르게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한일령이 반일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거세질 줄은 몰랐는데 다카이치 총재의 발언 이후로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 또 중국에 대해서 포트레지스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이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 반도체 포트레지스트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의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일령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주들이 강세 탄력을 붓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글로벌 정세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일본과 중국을 넘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도 이번 주 초까지만
전에만 해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뜨면서 전반적으로 전쟁이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안 초안에 서명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자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러시아가 이 협상을 불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나토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가할 것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더욱더 늘릴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6년도가 가기 전에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5년도 시장 분석과 26년도 업종 전반에 대한 분위기 함께 짚어봤습니다.